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보험플랜 119로 보험 고민을 요청해 오십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한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인데요.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또 납입한 돈보다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보험 리모델링 문의하기에 앞서서 셀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예,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도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빠르고 신속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납입한 돈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욱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도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 메모하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 보장을 받고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를 원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험을 가입했지만 건강하게 보험금 안 받고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어떤 부적처럼 보험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낸 돈에 적절하게 보험금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맞춤보험이라고, 즉 내 몸에 잘 맞아야 옷도 핏이 살아서 예쁜 것처럼 보험도 나의 상황에 적절하게 맞아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남의 상황을 고려하고 남의 어떤 그런 통계 수치를 고려를 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장을 어떤 위험을 해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 집 가족 병령이고요. 두 번째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느 부분이 약하거나 어느 부분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고민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가족 병력이 있는 집에 보면 식습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습관 또는 나의 직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납입 능력이에요. 좋은 보험 우리가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낸다면 또 그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끝까지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통계, 발병률, 예를 들어서 암 발병률이 지금 35%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암 진단비를 가져간다든지 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 중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는지 꼭 보셔야 되는데,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다면 뇌졸중이라고 하는 진단비도 이거라도 꼭 있어야 되는데,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어떤 48세 남성이 굉장히 많은 야근, 업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업무가 스트레스도 받고 잦은 술자리에 두통과 메스꺼움이 있어서 집에 와서 샤워
샤워를 하는 도중에 글쎄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쓰러졌다는 이 순간은 죽은 것과 똑같이 모든 상황에 몸이 차지차게 식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119 응급실을 실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진단명이 뭐냐면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뇌정맥 폐쇄 협착이에요. 일종의 이거는 뇌경색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약간 협착이기 때문에 혈관이 터진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그 CI 보험으로 월 25만 6천 원을 내고 계셨고 CI 종신보험이에요. 또 한 분은 그 건강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에 14만 3천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검사를 하고 응급실 가서 검사하고 치료비 받은 게 250만 원 정도 가입 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두 분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보험금을 얼마를 받나 확인해 보니까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빵원이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에 건강보험을 가입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아니지만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3천만 원. 가입이 있었고 그래서 3천만 원 받으셨고 실손보험이 있으셔서 입원비하고 다 받으셨어요. 자, 3천만 원이 넘는 돈과 빵원.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마 이 우리 서울경제 방송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도 전문가가 있으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00%고요. 뇌졸중 요게 77%, 대부분의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뇌출혈은 16% 이하.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빨간 거를 켜놓은 게 뇌졸중의 범주에 속하는 그 진단명이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을 가입하신 분은 보장을 받겠지만 만약에 뇌출혈을 가입하고 계셨던 아까 그분과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자, 이와 똑같은 게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자, 보시면 대부분이 심근경색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만약에 내가 협심증이 걸렸어요. 협심증도 그렇게 크게 재이지 않고 잠깐 일시적으로 와서 큰 치료비 안 들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진단비는 3천만 원을 가입하셨으면 3천만 원을 다 받으시겠죠. 근데 급성심근경색에 가지고 있는데 협심증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보험료를 몇십만 원씩 내고 있는데 빵원이냐 3천만 원이냐 이게 큰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암보장, 암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건 46세 남성의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가입하시고 1년 6개월 됐을 때 대장 전막내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근데 이분은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한 분은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대장 전막내암이 원래 일반 암의 20%, 30%, 600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손해보험사,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2년이 지나야 100%를 주고 손해보험사는 1년이 경과하면 100%를 줬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몇 걸이죠? 1년 6개월이면 2년이 안 됐어요. 그럼 50%밖에 못 받는데 대장 전막내암이 2천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에 50%, 즉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어떻게 됐죠? 자, 일반 보험 2천만 원을 가입하셨으니까 1년도 지났고요. 2천만 원을 가입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대장 전막내암이 걸렸는데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0만 원 또는 2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암보험 하나를 가입하시더라도 그 안에 어떤 암, 즉 요즘은 소외감으로 빠지는 게 많아요. 자궁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름은 탁 보면 암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최근에 입원비 보험이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가입하시는 것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질병 입원비나 상해 입원비가 가성비가 낮아서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입원비를 어떻게 보상을 받나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입원비가 아니라 입원비 지원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00만 원을 주는 거죠. 자, 어떻게 1박 2일만 병원에 가셔도 1박 2일만 입원을 하셔도 200을 되는데 자, 0세부터 10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폐렴이래요. 급성 폐렴. 애가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는 거죠. 그 응급실 뛰어갔고 폐렴 가면 일단 열을 낮추기 위해서 중환자실 하루 있다가 열 내려가고 좋아지면 다시 이제 일반실로 왔다가 퇴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일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일일당 즉 3일초가 4일까 3일초가 1일당 3만 원 주든 4만 원 주면 자 3일 만에 퇴원했으면 그런 거, 즉 3일 초과로 옛날 거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3일 초과 1일당 자 이런 분들은 빵원이죠. 0원이에요. 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1일당 2만 원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3일 입원했으면 6만 원 나오는데 이 아이가 입원실에 중환자실에도 입원했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00만 원 나온 거죠. 상급 병원 100만 원, 중환자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보험료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감안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이 장점이 뭐냐면 왜 이 상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원비를 저희가 가입을 안 시켜드리냐면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옛날에 2001년도만 해도 암이 걸리면 보통 10일 이상 다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면 2.5일, 평균 1.7일. 자, 암으로 수술을 해도 3, 4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3일이나 4일 만에 하면 옛날 가입했던 3일 초과 1일당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해도 하루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열흘씩 입원할 때는 혜택을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게 없는데, 자, 오늘 입원해서 내일 퇴원해도 입원비가 나오고, 상급병원, 우리가 상급병원 가면 100만 원, 일반 우리 동네에서 입원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시면 20만 원 나오고, 플러스 중환자실에 가면 또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3대 질병으로 수술 시에는 이거 납입 면제까지 돼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자, 이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200만 원을 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환자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건 마취나 수혈. 자, 수혈은 조금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병원 가서 수술하게 되면 마취는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취로 하는 수술을 했어요. 아주 큰 수술이 아니어도 대부분 마취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제일 연령대가 폭이 넓은 8세에서 50세에는 50만 원의 아까 그 보험금을 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0만 원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취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50만 원 또 25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또는 1년에 3번을 줘요. 그러면 야 이거 좀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게 이제 3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도 가능한데 내가 만기 때 돈을 총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내가 보험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내가 받았어. 그러면 나는 800만 원을 못 받은 거죠. 이 800만 원을 돌려줘요. 만기 때. 그래서 정말 내가 낸 돈을 영원도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게 최근 입원비 지원금이라는 보험이 새로 나와서 이게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고 아주 우리한테 어떤 요긴하게 또 긴급하게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특히 60세 넘으신 또는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순간 감기인 줄 알고 가셨는데 급성 폐렴으로 또 거기도 많이 가시거든요. 폐혈증도 많고 그때 중환자실 여기서 보시면 하루만 입원해도 이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내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적게 받았으면 또 그 보험금까지 돌려준대요. 그래서 이런 보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입원비 지원금 200만 원은 유병자도 가능해요. 자, 60세이신 아버님이 혈압약도 드셔서 보험을 가입을 못했는데 유병자의 간편 입원 플러스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아까 똑같이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 다른 분들은 1일당, 여기는 3일 초과 1일당이면 정말 며칠 안에서 6만 원을 받지만 이분은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유병자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 또는 아파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더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면 또 주변에 그 상급 종합병원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급하면 그 병원으로 바로 가면 100만 원 받고 중환자실 들어가시면 또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준비를 해놓으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즘 사라지기 전에 또 지금 잠시 작년 연말에 없어질 것 같았는데 보험회사가 3월 말 회계 법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장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범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주고 또 주는 보장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36세 여성인데 이 90세 20년 납으로 5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90세에 꼭 90세 만기. 왜냐하면 100세는 너무 비싸지만 80세는 내가 이만큼 보장을 못 받더라고요. 자, 보통 우리가 하면 질병 후유장애가 아마 보통 증권의 80% 이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80% 이상 5천만 원을 가입했을 경우 이분은 치매로 정말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중증 치매 걸렸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 36세 여성이 가입하신 분은 자 보시면 위암으로 수술을 해서 그러면 50% 장애율이 나와서 5천만 원 중에서 2,500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간암으로 4분의 1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이 잘려도 50%예요. 그럼 또 2,500만 원 나오죠. 그다음에 그렇게 진단해서 만약에 내가 혈액투석을 평생 받아야 된대. 그러면 75%의 장애율이 또 지급이 돼서 3,750만 원.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가장 여자분들한테 또 남자분도 마찬가지인데 무릎 관절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한쪽당 30%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0% 1,500이지만 두 개 다 했다면 3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질병 후유장애에서 좋은 것은 치매를 CDR 척도 2점부터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는 아니어도 중기의 치매부터 여기에 해당이 다 돼요. 중기 치매부터 계속 만약에 치매가 점점 나빠지는 거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중기 처음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으면 더 나빠지면 다시 1,000만 원을 또 추가. 더 나빠지면 다시 1,000만 원을 추가해서 CDR 점수 5점까지 나올 때까지 완전한 치매가 될 때까지 또 반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 5천만 원을 가입했지만 받으신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예요. 근데 이것이 금방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증권에 없으시다고 하면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거 정말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엔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미래 행복을 지키는 우산 준비돼 있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암 발병률이 35%라고 해서 겁을 먹고 있지만 경제활동기에 가장이 사망하는 확률도 25%가 넘고 있어요. 즉 4분의 1이 다 먼저 사망을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내가 조기 사망을 하면 이 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아이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더 슬픈 거는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을 판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가구 하나당 부채가 6천만 원이고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3억이 든다고 했고 연평균 우리가 생활비로 한 4천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빚이 있다면 우리 집에 빚이 있다면 저는 이 빚만큼은 정기보험이라도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빚만큼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 교육비 3억은 아니더라도 최소 1억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 준다면 정말 어떤 위기의 상황을 내가 우리 아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종신보험 좋은데요. 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는데 제가 뭐라면 재산이 좀 많아요. 내 재산 노후자금도 되는데 재산이 좀 많다. 수입이 좀 있다 그러면 종신보험으로 가져가시지만 똑같은 38세가 1억을 보장하는데 정기보험으로 가면 43,000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하나 꿈이 1억 정도에 든다고 하면 최소 1억이라고 하면 43,000원 사실 남자분들이 그냥 한 끼 친구들 만나서 먹는 저녁 한 끼인데 그 저녁 한 끼를 아껴서 내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다면 전 정기보험이라도 꼭 준비해 주시라는 거.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면 야 무슨 보험이냐 나는 다 없어진다. 아까 제가 43,000원 없어지는 돈인데 저축할래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저축은 후치자산이에요. 즉 내가 10년 후에 5천만 원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몇 프로니? 그쵸?
그 다음에 몇 년 넣을래? 10년이니? 요거하고 합쳐서 어느 시점에 내가 5천만 원을 만드는 것이 저축이라고 하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내가 1억이 필요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까 28만 8천 원을 내던지 아니면 4만 3천 원을 내던지 자 이거를 보험료를 가입하시고 단 1회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면 내가 1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어서 우리 집 가정 우리 아이의 꿈 또는 우리 집에 있는 빚을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갚는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일. 이게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종신보험은 보험의 꽃이라고 최대 수익률을 활용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또 하나는 제가 재산이 좀 있으시면 상속세를 내세요라고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종신보험이 대표적으로 상속세에 그러니까 납부자금으로 좋거든요. 내 재산을 100%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게 세금을 내려고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속세는 현금이어야 돼요. 현금이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 우리 집에 내가 뭐 상속세 낼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배우자 공제 즉 없다고 즉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산이 5억이다. 그러면 상속세 없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고 내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근데 6억이에요. 그러면 5억을 공제받은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1,000만 원.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내 재산이 15억 정도 돼요. 그러면 무슨 재산이 15억이니 하지만 강남이나 또는 땅 조그만 거 갖고 있고 아파트 한 40평대, 30평대 요즘 같은 경우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은 누구나 다 됩니다. 근데 상속세 안 낼 것 같죠? 얼마 내는지 아세요? 2억 4천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돈이 지금 은행의 통장에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2억 4천에 준비를 하기에는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1%대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묵혀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2억 4천짜리를 가입해 놓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많이 해볼까요? 3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 40%가 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돈. 한 20억 늘었는데 반이 늘었어요. 그쵸? 10억이라는 돈을 내셔야 되고 45억 정도 되면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면 훨씬 적은 돈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40대 여자가 1억을 가입하는데 보험료 21만 7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남자 25만 3천 원. 자, 50대 여자 27만 원 정도. 그쵸? 60대도 37만 원 단 한 번만 보험료를 내시면 1억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보험료를 다 납입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그 더 큰 혜택을 보겠지만 내 돈을 다 냈다고 치더라도 자 이건 총 납입 보험료거든요. 근데 이만한 수익을 보는 거죠. 자 40대 여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 돈 3,900만 원 넣고 6천만 원이 그냥 이익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익률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재산을 100%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현금을 마련하는 수단의 대표적인 1순위가 사실은 종신보험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종신보험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까 요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막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엑기스예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서 꼼꼼하지만 좀 보실게요. 자, 이거 제가 꼭 강조하는데 제발 실손보험 좀 해약하지 마세요. 자, 실손보험 옛날 거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에 가입하셨던 좋은 실손보험을 어떤 분들이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이거 보험료 많이 되는 것 같고 나 아직까지 한 번도 탄 적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실손보험을 덜커덩 해약을 해버리시는데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 과거에 비록 내가 80세에 끝나는 실손보험이라도
그게 더 좋은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발 요거는 아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상담을 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누가 깨라고, 전문가라고 누가 와서 깨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발 그거는 깨지 않고 가시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암 진단비를 가는데 내 암 진단비에 대장 전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아니면 뇌졸중 진단비 또는 요 진단비가 없다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도 꼭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진단비가 없으면 수술비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강조하셨죠? 3에서 79%의 질병 후유장애인데 요거는 아무리 못해도 3,000 정도는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 요게 90세로 100세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그 다음에 80세 또는 70세 이거는 거의 받아먹지 못해요. 제가 앞에 제목이 뭐였죠?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꼭 90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실손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하고 부족한 보장은 저해지 보험의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좋은 저해지 보험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말씀하시고 유병자도 저해지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도 저해지가 나왔고요. 저해지의 좋은 점은 납입 면제도 되고 있거든요.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빚이 많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정기보험 꼭 하세요.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일찍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해지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쭉 달려왔는데 보험은 재테크도 될 수 있고 위험보장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가치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혼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요즘 보험 암보험 싼 거 나왔어. 그래서 덜커덩 암보험 가입하고 뭐가 좋은 거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하고 확인을 해서 나한테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꼭꼭 맞춰서 채워 넣는 그렇게 해야 적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장은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꼭 활용하시고 좋은 보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게 꼭 맞는 보험을 잘 갖고 계십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거나 보험 관련 문의 생기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이게 갱신되면서 보험료도 올라가고, 네. 보장은 괜찮은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자꾸 아픈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래서, 네. 제거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막 60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보험 봤는데요. 네. 증권 3건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보험명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2008년도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흥국화재의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 이거 맞으시죠? 예. 예, 그리고 2013년도에 나란히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라이나 생명에서 가입하셨습니다. 네. 집중 보장 암보험이랑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 보험 요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네. 예, 이 2건의 보험은 납입 기간이 5년 납, 10년 납 요렇게 좀 짧게 돼 있는데 아마도 갱신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세요? 혹시 이 보험 가입하신 이후로 보험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은 얘기는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도 있고 막 이래서 너무 금액을 크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못했습니다. 상담은 요청을 해봤는데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지금 한 달에 보험료가 한 23만 원 돈 나가고 있던데 이 정도 보험료는 괜찮으세요? 보험료는 어쨌든 이 정도 사이에서 줄면 좋겠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납입할 수 있는 시간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계속 낼 수만은 없어서 걱정은 되네. 60 되셨다고 하니까 아마 보험료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60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료가 갱신이 돼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시죠?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보장성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지금 가입된 그 3건은 지금 이제 저축보다는 이제 내 보장성, 평생 그 의료비로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흥국화재 그 실손보험이 있어요, 이 안에. 네네. 이제 보험료 한 7만 원 정도 갖고 계신데, 여기에 3대 진단비라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500만 원을 갖고 계시고, 조금밖에 없죠. 예, 수술비는 이제 소액이지만 100만 원 정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보험료가 이제 적당한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이 60대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갱신은 좀 실손의료비에서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겠죠? 실손 의료비가 1억 원이세요. 보통 우리가 5천만 원에 통원이 30 이렇게 나눠 계신데, 지금 워낙 이제 일찍 가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건은 좋으시나, 갱신 시점에서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실손조차도 감액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의료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시면 이제 감액 정도 해 놓으시면 아마 이 7만 원에서 그 적립금이 아마 지금 내고 계실 거예요. 이 보험료 안에. 그래요? 예, 보장성은 한 5만 원 정도 계시고, 적립이 한 2만 원 정도 계시는데, 그 2만 원이 계속 쌓이면서, 인상이 돼서, 이제 갱신돼서 인상이 될 때 자동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상품을 가입돼 계신데, 이 실손의료비는 왜 또 유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강진욱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의료비가 저렴하기는 해요. 그런데 1년 갱신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60대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보장을 많이 받으시기시죠. 그러면 보험료 인상률도 보도 하고 가니까 걱정이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감안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조건 저렴하니까 갈아타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듣기도 하실 거예요, 주위에서. 예, 아마 그 전에 그 제안을 받으셨던 내용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한의원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실 때 우리가 양방도 맞지만 한방 쪽으로도 맞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한방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이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손으로 만약에 갈아타신다면 한방 자체가 전혀 안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혜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약관에도 잘 내용이 표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시지 보험에서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는 꼭 유지를 하시고요. 제가 라이나 이 두 건이 있으신데 제가 지금 그 상담을 많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 이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마 전화로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지금 한 건은 제가 볼 때 2013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은 오른 것 같아요. 보험료가 11만 7천 원이나 됐네요. 이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2배 올랐네요. 얼뜻 봐도 2배. 5년 지나면 또 오른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리고 또 5년 갱신짜리 말고 10년 갱신짜리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 시점이 안 된 것 같아요. 몇 월 달에 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두 보험을 지금 60대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승되는 이 보험료를 감당하시기는, 왜냐하면 70대 되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두세 배 더 오르면 이 보험을 유지를 못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 보험은 보험료 자체도 지금 이 두 보험 자체도 한 16만 원 정도가 나가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 보험료를 똑같은 조건으로 보다는 좀 더 보장을 넓게 받으실 수 있는, 이 라이나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뇌경색이 올 때 지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뇌졸중. 그게 보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세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건강하셨다면.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막 아파요, 친구들이. 그래서 보장을 받으실 확률이 더 많으신 시기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보험을 16만 원이나 내는 보험료에 보장은 작으니까 보장을 좀 넓게, 어떻게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냐면, 일단 뇌졸중 진단비하고, 왜냐하면 흥국화재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3대 진단,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을 이게 진단비를 많이도 가져가지 마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해지 환급이라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납입할 동안은 환급이 되진 않지만 납입이 끝났을 때 해지 환급이 좀 100% 정도. 우리 나이에 무슨 이제 환급이고 뭐고. 그래서 환급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 보험이요, 갱신이 아니에요, 시청자님.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러면 똑같이. 몇년 갱신인가요? 아니, 비갱신이라고요? 비갱신이요. 20년만 납입하시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진단비를 대신에 천천천 넣어드렸던 거는, 물론 많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일단 실손이 있으시고, 기존에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60대시니까 보장을 저는 이렇게 많이 하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34대 질병 수술비라 그래서 우리 이제 7대 질병 그 흥국화재 100만 원 있어요. 소액이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그다음에 갑상선, 당뇨 이런 거를 수술을 하실 때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물론 실손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 되게 비싸요. 근데 보험에서 다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체를 하시라고. 그래서 300만 원 넣어드렸고, 질병 수술비라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시든 30만 원은 그냥 플러스해서 보너스로 드리는 그런 플랜으로 짜드렸고요. 여기 지금 보험에 보면 배상 책임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비용 담보라고 하는데, 요건 한 300만 원밖에, 300원밖에 안. 없었을까?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 담보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한 7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얼마요? 7만 원이요. 7만 원? 확 줄었죠. 그러면은. 다 가져가지 마시고. 암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추가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적절하게, 지금 현재 보험이 유지되는 흥국화재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적절하게 보험료를 이렇게 짜드린 거예요. 대신에 갱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100세까지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땐 이렇게 제가 짜드린 거거든요. 아, 우리 나이에도 그 보험 네. 되는구나. 그래서 원하시면 3대 진단비를 좀 더 조금 더 3천까지는 넣으실 수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보험료가 한 23만 원 정도 나가고 계신 거를 제가 줄여서 한 14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친환자님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좀 더 가져가겠다 하시면 거기다 좀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지금 이광희 전문가께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 있을지 플랜을 짜 주셨는데 중간에 해지만 않으시면 더 좋은 보장을 짧은 기간 납입해서 가져가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저희 다음 분들 또 대기하고 계시니까 상담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락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1170님께서 주셨는데 내용을 길게 남기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 이름으로 사망보장 3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20년 납중 2년 내고 있습니다. 계약자를 아들로 바꿔주고 싶은데요. 보험료는 제 통장에서 나가게 하면서 하고 싶은데 아들 통장에서 나가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요. 다소 길게 남기셨지만 상속세를 좀 줄이고자 고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강진옥 전문님. 네. 예. 자, 아까 제가 잠깐 시간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종신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를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보험의 주인은 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어머니로 지금 현재 되어 있으시고 어머니 통장에서 나갔고 피보험자도 어머니인데 수익자를 아들로 했을 경우에 아들은 어머니가 낸 돈으로 어머니가 사망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걱정하셔서 계약자를 아들로 바꾸려고 하시면 근데 내 통장에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금액이 얼마야 이제 너무 크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혹시 만약의 사태를 방지를 한다면 요즘은 우리나라가 IT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아주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은데 아들 이름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자 2년치는 어머니 재산이 되고요.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2년치만큼은 어머니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20년 납이었으면 18년 낸 것은 아들 몫으로 가져가는데 이때는 아들 통장에서 가져가야 되고요. 자, 그럼 아들 통장이라는 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소득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서 돈이 없다. 돈을 수입이 없는 아들한테 명의를 바꿔서 아들 통장에 내가 돈을 넣어주고 그걸 아들 이름으로 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혹시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임대소득을 아들 이름으로 증여를 해서 그 임대소득이 나오는 자금, 즉 세금을 납부한 자금 출처가 확인된 돈으로 계약자를 아들로 하고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했을 때는 이 돈은 상속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꽃처럼 그러니까 보험의 꽃처럼 내가 그만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바뀌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아들의 소득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자 풀어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덜 되셨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 또 문자 볼 거고요. 1813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것이나 하실 수 있고요. 이번 문자는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셨네요. 입원 일당 중복 보상이 됩니까? 67세 어머니도 가입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중복은 가능하시고요. 입원 일당이라는 건 이제 우리 하루에 입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렇게 지급되는 걸 이제 입원 일당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전체 업계 누적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게 7만 원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조금 아까 그 강진옥 전문가님이 강의해 주셨던 입원금 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들한테는 유용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하루만 입원을 하시면 1박 2일로 우리가 병원에 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만 입원하시면 상급병실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집중치료실을 들어가시면 우리가 그 100만 원이 또 추가가 되는 그런 보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지금이라도 입원 일당을 좀 더 가입을 하겠다. 그런다면
지금 보험료가 많이 좀 비싸실 거예요. 특히 질병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을 받으실 시기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가입하신다 그러면 입원금 보험이라서 아까 정액으로 드리는 100만 원을 드리는 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67세 어머니시라면 입원 일당보다는 입원금 보험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올해 16살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몇 살이요? 18이요? 16이요. 아, 16이요? 예. 네, 태어났을 때 태아보험 하나랑 이제 어렸을 때 실비보험이 없어서 어린이 보험 하나를 가입했거든요. 아, 예. 근데 태아보험도 실비보험도 둘 다 24, 25살에 만기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100세 보험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24, 25살 때 만기된 후에 들어야 할지 그게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올해 16살 되셨고 태아보험이랑 어린이보험에 한 건씩 가입을 했는데 만기가 짧게 끝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명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교보생명에서 4사랑 어린이보험 가입하셨고요. 2008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역시 메디플러스 자녀보험 이렇게 가입하셨어요. 맞으신가요? 네네네. 예, 저희 강진욱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 아, 지금 이제 아기가 이제 16살이면 이제 아직은 이제 만 15세가 넘었기 때문에 어른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인데, 네. 자, 이게 우리가 요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성인 보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큰 보장을 100세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어린이 보험은 지금 딱 이 어머니가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보생명의 내 사랑 어린이 보험도 보시면 내용이 56,000원 10년 납을 했게 납입은 완료되셨는데 24세 보장 끝나요. 근데 여기도 보면 재해 사망 3천만 원, 또 15세 이후에 일반 사망 2천만 원을 주고 이때는 보험료들이 다 보험들이 주계약 보험료 100% 환급 뭐 이렇게 써 있어요. 24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활치료연금 뭐 1급이면 연 1,000만 원씩 20년 주고 2급이면 500만 원씩 20년 주고 그다음에 양육자금이라고 해서 혹시 부모님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매월 150만 원씩 5년. 그다음에 수술비 1에서 3종 주고 암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또 아이가 막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거나 할 경우엔 입원비가 5만 원, 통원비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저기 시청자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삼성화재 여기에는 이제 실손보험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가 삼성화재 올라이프 메디플러스 자녀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여기도 실손이 의료비가 그러니까 상해 의료비가 300만 원, 질병 입원비 3천에 1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결국 암진단비가 3년 갱신형으로 돼 있고 자녀배상 책임이 1억인데 요것도 25년에 끝나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암진단비밖에 없어요. 뇌 쪽으로는 왜냐면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24세, 5세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나요? 아이가요? 네네네. 옛날에 다쳐서 골절 치료 받은 거 말고는 지금은 건강해요. 아, 그쵸. 그럼 다행이에요. 골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손 의료비랑 저는 이 상태에서 지금 내 사랑 어린이 그 교보생명 거는 24세 보장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납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까 같이 재활치료라든지 양육자금이 있어서 약간의 종신보험의 효과도 있어서 납입도 끝나서 그대로 유지하시지만 올라이프 자녀 플랜 같은 경우에는 19년 납이라서 아직 조금 더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냥 납입을 중지하시고 이 시점에서 그냥 100세 보장으로 실손보험도 다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25세에 실손보험도 끝나거든요. 옛날에 요즘 어린이 보험은 30세를 가입을 해도 이게 100세로 연장이 돼요. 근데 요거는 연장도 안 되는데 혹시 그 하나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실손을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요거는 저 과감하게 해지하시고
하시고 오히려 손해보험에 요즘 나온 즉 25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실손도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뇌혈관 아직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 들어가고 허혈성 질환도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2천만 원. 근데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집어넣게 되면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것들은 다 100% 보장을 받으시니까 골절, 그다음에 당뇨, 합병증 수술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 어린이 보험에 이제 아들이 크면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넣지 마시고 여기에 나중에 20살 넘어서 자기가 운전을 하면 그때 그걸 여기다가 탁 또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서한다고 하는데 그걸 추가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실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한 43,000원 정도에 요건 맞추시고요.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저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요건 25년 납으로 조금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납입 면제가 있어서 왜 이렇게 했냐면 뇌혈관 질환 여긴 600도 들어가고 허혈성 질환 600도 들어가는데 암 진단비가 이 어린이 보험보다 거의 한 10,000원 뭐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길게 본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라서 요거는 저해지 보험으로 3대 진단비 가져가시고 21대 수술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도 다 가져가실 수 있고 중환자실 입원비라든지 이런 상해 수술비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요것도 한 6만 원 정도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요건 25년 납 만약에 혹시 나중에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보생명이 납입이 끝나서 35,000원을 내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 가입하시면 한 108,000원 정도 돼요. 어때요? 조금 부담은 되시지만 100세로 한다면 괜찮겠죠?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이제 보험 플랜 119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전화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혹시 방송 중에 못다 해드린 내용은 방송 끝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은 무료 문자를 남기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